여기 기반시설이 좀 부족하죠. 예, 어쩔 수 없어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93페이지 보세요. 양가로 4번 찾았어요.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 건폐율에 관한 특별 규정이란 표현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아까 뭐 수산자원관리법 이런 말 한 적 있었죠. 그러면 이건 뭐의 특례냐면 건축 제한의 특례예요. 그러니까 어느 동네에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되는 게 아니라 특별법이 적용되는 데가 있다. 마찬가지로 아까 건폐율 용적률 배웠잖아요. 근데 배웠는데 이거 익혔는데 거기에 대한 원칙도 있고 뭐예요? 특례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건 뭐예요? 자, 그러니까 아까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국토계획법이 있으면은 국토계획법 지금 배우는 법이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이에요. 무슨 배우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밑에 우리 교과서 그 밑에 보면 말입니다. 93페이지, 92페이지 하단에 제2편이라고 써 있죠. 우리가 배우는 법이 이 법이에요, 지금. 근데 이제 그 건축 그러니까 이제 용도 지역은요. 결론적으로 중복 지정이 안 돼요. 중복 지정이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와 같은 건 이 두 군데 다닐 수 없는데 행위 제한이 있는데 뭐예요? 건축 제한, 건폐율 제한, 용적률 제한이 있죠. 그게 어디냐면 국회법에 있어요. 국토계획법, 국회법, 뭐 시행령 있어요. 시행령, 대통령이 있는데 근데 이게 원칙이라고 원칙이 있고 얘가 있으면 뭐예요? 특례가 있을까 없어요? 특례라는 건 이 법이 아닌 다른 법으로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특수 지역에 대해서 아까 그래서 뭐 자수문해수 뭐 해가지고 해양 무슨 법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건폐율도 특례가 있는데 보세요. 자, 거기 교재 93페이지 양가로 3에 건폐라는 특별기에서 취락지구라고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몇 프로? 60% 있죠. 개발진흥지구 몇 프로? 40%인데 나중에 이게 지금 30%짜리 조항도 따로 특례가 있어요. 자연녹지는 30%인데 이건 나중에 이제 3월 말에 정오표 한꺼번에 드릴 때 여러분들 오려 붙여야 되거든요. 그때 알려드릴게요. 별로 수산자원보호구역은 40%,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60%, 산업유치 개발에 관한 법률의 농공단지는 70%, 그 다음에 공업지역에 산업단지는 뭐야? 80%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하고 한 장 넘겨보시면 그때 밑에 잠깐 93페이지 참고 보세요. 참고 맨 밑에 있어요 없어요? 그 양가로 5번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니까 밑에 참고에 유원지 공원에 대한 건폐율의 특례라고 돼 있죠. 자연녹지 또는 설치되는 도시군 계획서 유원지 몇 글자야? 세 글자 30%. 그다음에 두 번째 밑에 공원 몇 글자야? 두 글자 20%인데 뭐 이건 외우는 게 일단 문제가 아니고 체크만 일단 해보세요. 그러니까 다 그 퍼센테이지가 너무 많으니까 그거 더 어떻게 외워, 그죠? 현실적으로 헷갈릴 거란 말 일단 잡아놓고 그 다음에 95페이지 양가로 4번 보세요. 용적률에 대한 특별 규정이라고 돼 있죠. 몇 퍼센트? 200%의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돼 있죠. 그럼 박스에 보면 개발진흥지구는 몇 프로예요? 100%. 수산자원보유권 80%. 자연공원에서는 자연공원 몇 프로? 100%. 산업유치 개발에 관한 법률에는 농공단지는 몇 프로? 150%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두 개를 다 외워야 돼요. 시험에서 풀려면은. 그래서 아까 했던 거랑 건폐과 용적률 다 외워야 되는데 아이 자꾸 왜 그래요. 프린트 2페이지 잠깐 보세요. 2페이지의 핵심 4 보면 말입니다. 네? 건폐과 용적률의 특례라고 돼 있어요. 핵심 4에 있어요 없어요? 프린트. 글씨 작은 글씨로 돼 있는 거 있죠. 요거를 이제 그 외우는 건데, 예? 외우는 건데,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걸 두 개를 묶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외우기 편하게. 일단은 이제 개발진흥지구가 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설명을 할게요. 여기가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제 설명할 때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 있어요.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 있는데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보전 나오면 몇 대 8? 이래봐. 건폐율이 몇 프로? 20%. 용적률이 80%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 이제 갑자기 여기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온천이 터진 거. 온천. 온천이 터지면은 뭘 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이제 건물을 져야 되죠. 그래서 온천에서 뭐 숙박시설 같은 거 져야 돼, 안 져야 돼요? 그 관광 지역으로 정해서.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는 법으로 뭘 지정하였으면 용도지구상 개발 진흥 지구로 지정하면 된다. 알겠지요? 우리가 어디 놀러 가가지고 울퉁불퉁할 때 돗자리 같은 거 깔면은 어때요? 괜찮잖아요. 엉덩이 붙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개발진흥지구가 돗자리하고 똑같은 거라서 여기 있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무시하고 개발진흥지구는 계획관리지역과 동일한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하게 돼 있어요. 법으로. 그러니까 특례가 적용된다고. 왜? 온천이 터졌으니까 일반적인 자연환경 보전지구를 봐야 된다. 이제 건물을 져야 된다. 져야 되는데 2대8을 적용할 수는 없으니까 개발진흥지구가 동일하게 한다. 개나야. 뭐라고? 개나 소나야 개나 개나야. 개나. 개고기 사서 먹었더니 뭐야? 맛이 100점. 이렇게 됐다 그랬잖아요. 그럼 거기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요. 40대 100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외울 수 있겠죠 이건. 됐어요? 계획관리지역이 뭐야? 40대 100이었잖아요. 개나라고 공법에서는. 알겠죠? 개나. 뭐 개나 소나야 개나. 개나. 이게 왜냐면 개발진흥지구라는 건 개발하겠다는 거야 보존하겠다는 거야. 개발진흥지구니까 개발해야 되니까 건폐가 용적 올려놔야지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투자할 거 아니에요. 수익성이 없으면 투자를 안 하니까. 그죠? 근데 수산자원보호구역 볼게요. 수산자원보호 보세요. 수산자원보호는 주로 이제 이런 데 있잖아요. 앞바다. 그렇죠? 수산자원 바닷가 같은 데거든요. 근데 바닷가에 보면 보세요. 그 바닷가에 이제 보통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에요. 바닷가는. 그럼 건폐율이 뭐야? 2대 8이죠. 수산자원 보호 대부분 자연환경 보전지역이거든. 근데 여기는 2대 8인데 문제는 여기다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건폐율이 몇 프로? 20%. 용적률이 80%잖아요. 그러면 20%만 갖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20%.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100평의 땅에 몇 평밖에 못 줘? 20평밖에 못 준단 말이야. 그럼 여기 사람들이 수산물 사러 가야 안 가요? 수산물 사러 갈 거 아니에요. 싱싱하게. 사러 가면은 이게 지금 20%는 짓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공지로 남겨놔야 되잖아요. 그러면 효율적이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 40%까지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100평의 땅에 40%를 사용해서 나머지 주차장 사용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건폐율이 20%가 돼, 40%가 돼. 그렇죠? 그럼 여기 수산물 사러 가야 안 가요? 우리 뭐 통영이고 부산 이런 데 가잖아요. 그렇죠? 그 수산물이 이러고 있어 아니면은 싱싱해. 수산물을 사러 갔더니 어떻게 해? 수산물이 어떻게 해? 팔팔 뛰는 거지. 됐죠? 예? 됐어요. 수산물 사러 갔더니 뭐야? 수산물이 팔팔 뛴다고. 개나 그렇죠? 개고기 사서 먹지 마지 100점. 두 번째. 자 보세요. 농공단지가 뭐냐면 자 보세요. 여기가 농림지역이야. 뭐라고? 농림지역이야. 그럼 농림지역은 할아버지 2대8 할아버지잖아. 건폐율이 뭐 20%? 여기 80%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다가 이 농공단지에다가 뭘 했냐면 아까 같이 뭐 인상 같은 거 하는 가공시설이나 창고 같은 게 지어진 거야. 이 농공단지로. 그럼 이 농공단지를 20% 적용하게 되면은 1000평의 땅에 몇 평? 200평만 하고 나머지 800평의 논을 다 메꿔버려야 된다고요. 왜? 대지로 만들어야 되니까. 효율적이야 효율적이지 않아? 효율적이지 않잖아요. 여기다 농사 짓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까 건폐율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대지 면적이 건축 면적이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20%를 사용한다고 하면 800%는 다 공지로 놔둬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논으로 놔두는 게 아니라 땅을 메꿔야 된다니까 흙으로. 대지 조성을 하려면은 그럼 논이 망가져요 안 망가져요? 망가뜨릴 필요가 있어요? 아니면 그냥 건폐율을 좀 높여주면 돼 여기만. 농공 특구로 해갖고 높여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100평의 땅에 70평 쓰게 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몇 프로까지 올려준 거야 농공단지에서 70% 20%를 적용하지 않고 그 다음에 한 층 더 올려야 되고 하니까 몇 150% 80% 올려준다 위로 올려준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 농림지역에 사는다 이 농공단지에 대만 한 거야. 그래서 이 농공단지는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원래 농지에는 공장이 못 들어오는데 여기 과일 선반하고 과일 분류하고 사과 분류하고 하는 장비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보세요. 이거 외워야 되는데 이 여러분들 구분나무가 산을 지킨다고 농사 짓는 애들이요. 요즘에 농사 짓는 젊은 친구들이 별로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을에 이제 수많은 애들이 다 이제 그 함안 땅인데 함안에서 잘 나가던 애들은 다 서울로 가든지 부산으로 간 거야. 근데 얘는 좀 약간 모자라. 그래서 7달 만에 태어나서 뭐라 그래? 칠뜨기라고 해. 칠뜨기. 김칠뜨기야. 칠뜨기죠. 왜? 마을에 가을 거지 끝나면 마을 잔치 같은 거 해야 해요. 짱짱짜장 했는데 엄마가 놀랄까 이거 쑥 나온 거야. 옛날에 인큐베이터가 없으니까 애가 미성숙 상태였으니까 모자라 안 모자라? 이제 일찍 태어난 애들은 대부분 좀 모자라죠. 충전 좀 이렇게 충분히 영양을 공급하지 못하니까 몸이 약하다고 안 되니까 차지가 충분히 된 상태 나온 게 아니니까 상태 안 좋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애가 좀 약간 느려요. 그러니까 애들이 놀림받아 안 만들어. 놀림받죠. 그러니까 엄마가 아빠가 아버지가 그래요. 너 다 필요 없고 형들은 머리 좋으니까 나가서 하지만 넌 농사 져라. 그러니까 젊은 사람은 뭐밖에 없어 얘가. 칠뜨기밖에 없어. 그렇죠? 결혼하기도 국내에 있는 여자들은 결혼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렇죠? 예.
국사는 힘들어. 그래서 딱 그런데 이제 실제가 좀 모자라 안 모자라요. 보통 모자란 사람은요 부르면 바로 대답해 못해요. 제가 지나가는데 옆에 할머니가 얘가 이제 어디 가요? 농공단지 가서 일하러 가는 거야. 콤바인 같은 것도 이제 집어넣으러 가는데 칠뜨가 그러죠. 왜 저쪽에 가다 보면 그 마을의 경로당 그죠? 노인회관에 가서 막걸리 좀 갖다 주고 가라고 그 가게 아줌마가 그 배달해 칠뜨할 때 그래요. 천천히 돌려 아니면 빨리 돌려. 이거는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칠뜨가 그죠? 어디가 했더니 제가 뭐 어디 가는지 생각나 안 나 갑자기. 그렇죠. 갑자기 생각. 일하러요. 칠뜨가 뭐요? 일하러요. 됐죠? 됐어요. 예, 칠뜨기 그렇죠? 농공단지 누가 산다고? 칠뜨기 어디 갔어? 일하러. 예, 저 일하러. 됐죠? 예. 자 됐어요. 그 다음에 공원보호구역이라는데 공원보호구역이면 우리 공법에서 공원이 나오면 어때요? 개발해요 못해요? 못하거든요. 근데 공원을 보호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런 시설이나 그런 건물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공원을 갖다가 다 취사할 수 있어 없어? 취사 못한 여기서는 취사해도 됩니다. 물 써도 됩니다. 해야 되겠죠. 오랜만에 왔으니까 여기서 취사하니까 뭐 먹어요? 김밥 이런 거? 아, 삼겹살 먹어야지. 삼겹살. 그렇죠? 초식이야 육식이야? 육식 그래서 육식이야. 그렇죠? 그렇죠? 예. 배가 빵빵해지죠. 그래서 배가 빵빵해서 백빵빵. 알겠죠? 예, 100. 60이 100. 알겠죠? 백빵빵. 그렇죠? 예.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자연취락지구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칠판 보세요. 우리가 나는 용도지구라는 거 하는데 취락지구에는 뒤에 설명해요. 자연취락지구하고 취했으면 자 어디 가야 돼? 집에 가야지. 집단취락지구가 있어요. 이 자연취락지구라는 게 뭐냐면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지정하는 거고요.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에 지정하는 거예요. 뒤에서 할 건데 이게 뭐냐 이제 여러분들 그린벨트 있죠. 그린벨트 일단 그린벨트가 있으면 그린벨트는 개발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린벨트 훼손할 수 있으니까 한쪽에 모여 사세요라고 강제로 하는 걸 집단취락지구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자연취락지구를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그린벨트에만 집단취락지구가 있어요. 다른 데는 취락지구란 말을 안 써요. 취락이란 말이 마을이거든요. 마을은 원래 형성돼 있잖아. 근데요 도시에는 이미 마을이 형성돼 있죠. 무슨 한빛마을 무슨 마을 다 형성돼 있잖아요. 근데 시골에는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제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우리는 미개발지라고 그래요. 뭐라고? 미개발지. 국가가 미개발지역으로 놔두는 이유는 뭐야? 개발하라는 거야? 가급적 보존하라는 거야? 자 땅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 땅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사는데 이런 자연환경보전지역이나 녹지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로 공장이나 이런 걸 돌리지 않기 때문에 주로 농업 위주로 삽니다. 그러면 닭 기르는 아저씨, 그죠? 뭐 소 기르는 아저씨, 인삼 기르는 아저씨, 뭐 버섯 기르는 아저씨, 막 이런 식으로 농사를 짓거나 각종 행위를 해요. 그렇겠죠? 그럼 산꼭대기에도 막 농사 짓고 한단 말이죠.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이 뭐가 없어요? 상수도가 없죠. 뭐도 없어. 하수도도 없죠. 그렇겠죠? 그럼 상수도가 없으면 물을 갖다가 지하수를 이용해서 먹을 거 아니에요. 하수도가 없으니까 뭐예요? 땅에다 버리겠죠. 대충. 그죠? 그리고 겨울에 불 뗄 거 없으면 막 나무 베어요, 안 베어요? 베어죠. 그러면 우리가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만든 이유가 뭐예요? 개발하기 위해서요, 보존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헬리콥터로 이제 항공 촬영을 하게 되면은 뭐 항공 촬영하게 되면 구멍이 뻥뻥 났어요. 그 머리 땜통처럼 땡땡땡. 그럼 개발이야, 보존이야? 개발된 상태는 안 개발된 상태가 되잖아요. 그럼 얘네들한테 이제 화가 나가지고 국가가 인상 빡쓰고 야 너 뭐냐? 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 뭐래?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택배도 안 온다. 택배 아저씨가 막 그저 위치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연탄 배달도 안 온다. 왜? 산에 누가 지게 지고 오겠냐? 너무 힘들다. 우리가 왜 나무를 떼겠냐? 기름이 없으니까 나무를 떼지. 우리 도시가스 놔달라. 도시가스 이거 놔줄 수 있어요? 답이 안 나오잖아요. 땅을 갖다 파이프를 묻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국가가 이제 정리를 합니다. 알았어. 여기 길이 이렇게 여기까지 나와 있거든요. 여기까지 나와 있으니까 요만큼을요. 산을 깎아버려요. 그냥 싹. 학교 운동장처럼 빠바바바바 깎아버립니다. 깎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니네 농사는 여기서 지만 잠은 여기서 자라. 딱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오면은 거리가 짧아요? 멀어요? 짧잖아요. 비교적. 그럼 여기서 뭘 하냐면 가스관 놔줄 수 있어 없어? 있죠. 놔줄 수도 있고 안 해요. 수도는 확실히 나오죠. 상수도, 하수도, 택배 거기다가 이제 무슨 서비스까지 해주냐면 얘네 초등학교 가야 되는데 노란 버스가 와서 데려가는 거야.
그럼 얘네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 여기에 대해서는 수도가스관이 모여 있으니까 이쪽 와서 살아야겠구나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여기가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니까 건폐율이 20%란 말이야. 알겠죠? 그럼 건폐율이 20%면은 100평에 몇 평 줘야 돼? 20평. 또 100평에 몇 평? 20평. 100평에 20평. 그럼 이게 되게 넓어져요, 안 넓어져요? 넓어지니까 가스관이 길어지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면 여기는 좀 건폐율을 갖다가 조밀하게 해줘야 돼? 그래서 50평에 30평 지려면, 자, 50평에 30평 진단 말이야. 그럼 건폐율이 몇 프로면 돼? 60%면 되잖아요. 그죠? 20평은 바닥당을 찾고. 그러니까 여기를 모여서 하게 하려니까 자연취락지구를 만들어주죠. 그쵸? 오래간만에 마을 사람들 다 모였어, 안 모였어? 돼지 한 마리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 추식이야, 육식이야? 육식. 됐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60%를 주는 이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어느 지역에 시골에 가면은 그 집에 있는데 딱 찍어봐. 주소 딱 지금 다 자연취락지구라고 써 있다고. 마을이 모여 형성돼 있는데 거기서 제일 높은 건물이 뭐예요? 교회. 그 다음에 새마을 회관이라고 돼 있는 하나 있어. 그게 자연취락지구야. 그죠? 여기서 이제 뭐 장사도 하고 슈퍼도 할 수 있어. 편의점도 할 수 있고. 다른 데는 안 돼. 알겠죠? 예. 거기 세븐일레븐 같은 거는 해봐야 장사도 잘 안 되지만 하여튼 그렇다고 치고 여기 식당도 할 수 있는데 어느 동네에는 조례로 거기 식당을 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식당도 원래 떡국집밖에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술을 못 파는 것밖에 못 하는데 어느 지역은 조례로 그 자연취락지구에도 그 음식점을 할 수 있는 데가 있어. 조례로. 그럼 거기는 뭐 해야 돼요? 토종닭집. 거기서 무슨 빕스 이런 거 하고 되겠어? 예? 예? 빕스 해갖고 되겠어요? 안 되지. 롯데리아? 피자헛? 안 돼요. 여기 사람들 피자 안 먹어. 우리 저기 동네 시골 가가지고 피자 한 판 먹을까? 산채 비빔밥 이런 건 해도 그죠? 어차피 다 중국산이지만 거기서 먹는 거지. 그죠? 국산이 어딨어요. 네. 중국에선 국산이겠지만. 그래서 일단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식당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다 국산 재료로 하면은 그 가격 받아야 돼? 한 2만 원 받아야 돼? 2만 원 받아야 돼. 그러니까 10,000원, 5,000원 먹으면서 뭐 중국산이냐 물어보면 돼, 안 돼? 그냥 5,000원 내면 주는 대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중국산이 이렇게 물어보는 게 서로 부끄러워 안 부끄러워 서로. 에이 알면서 왜 그래? 이러는 거야. 5,000원에 네가 만들어봐 이런 거예요. 저도 제가 집에서 뭐 만들어 보면 그냥 사 먹는 게 싸요. 해보니까 그냥 남는 건 이만큼씩 남고 그래갖고 포기하고 그러는데 맨날 일주일 내에 그것만 먹어야 돼 내가. 그렇죠? 자, 좋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건폐율은 용적률은 없죠. 왜냐면 이게 건물이 높게 올라면 옆에 산이 나무가 우리가 여러분 건물이 높아지면 옆에 있는 산이나 나무가 죽어요. 그늘이 지면. 그러니까 여기 높아야 돼요. 높지 않아도 돼요. 높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건폐율에 대한 용적률의 특례가 있어 없어? 없죠. 그 다음에 국가산업단지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7번 보세요. 우리가 566579887777242 들어본 적 있죠? 777이 공업지역이에요. 그럼 777이 공업지역인데 보세요. 100평의 땅에 몇십 프로 줄 수 있는 거 70%면 70% 줄 수 있는 거죠. 근데 국가산업단지나 이런 데는 그죠? 자 보세요. 70%를 지면 만약 기계가 10평당 한 대씩 들어오면 몇 대가 들어가요? 7대가 들어가잖아요. 그쵸? 근데 장사가 너무 잘 돼. 수출이 너무 잘 돼. 그러면 기계를 한 대 설비를 더 늘려야 되잖아요. 근데 기계를 더 설비를 늘리려면 7대 더 이상 못 들어가니까 땅을 더 매입해야 돼야 안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80%를 주면 한 대 더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그만큼 경쟁력이 높아져요 낮아져요? 산업단지 같은 공장만 많이 있으니까 집중적으로 있으니까 건폐율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더 완화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국산 물건 많이 팔으려면 뭐예요? 몇 프로? 80%가 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 왜 이게 건폐율을 늘려주면은 수익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 뭐 피아노 학원 같은 거 해보신 분 있을 거예요. 그럼 피아노 학원에서 뭐 샛별 피아노 학원 10대야. 피아노가. 근데 10대인데 피아노 한 대를 더 들어놔야 돼. 학생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 대 더 들어오는데 옆에 공간이 있어. 발코니 같은 게. 한 대 더 들어오면 뭐야? 또 돈 더 벌어야 안 벌어요? 식당으로 따지면 테이블이 하나 더 들어오면 테이블 하나에서 뭐 한 네 명이 돌아간다. 네 팀이 돌아간다. 한 팀이 5만 원어치 먹는다. 그럼 하루에 매출이 얼마 더 올라? 20 올라가는 거야. 한 달이면. 안 쉰다. 600 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좀 상상력도 좋지. 자, 그렇게 단순하게 계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테이블 하나 놓느냐 안 놓느냐가 되게 뭐예요? 경쟁력에 영향이 있어 없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뭐야? 용적 건폐를 늘려주면서 기계가 더 들어오게 되면 뭐야? 객단가를 낮출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경쟁력으로 해서 국가 산업단지나 이런 것들은 건폐를 뭐야? 80%예요. 국산 물건 많이 팔아라 그래서 80%까지 올려주는 거죠. 근데요, 여러분들 공장은요, 여러분들 이 건물은 용적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이 건물은 용적률이 어디가 높을까요? 똑같아요. 용적률이라는 건요, 바닥 면적이 합계이기 때문에 이 건물하고 이 건물이 똑같다는 전제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자 보세요. 이게 20평이고 이게 20평이야. 높이하고 용적률하고 상관없어요. 이렇게 되면 이게 40이 되잖아. 그러면 이게 뭐야? 이게 용적률이지. 왜? 아까 배웠잖아요.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이니까 20, 40, 40이잖아요. 100평에 40%가 되는 거고 이거는 뭐야? 100평에 여전히 20%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둘 다 똑같은 거야. 근데 지금 무슨 얘기냐면 공장은 몇 층으로 올리는 게 중요해요. 높이만 있으면 돼요. 근데 아까 용적률이요. 공업지역이 300%, 350%, 400%였어요. 생각나세요? 300%, 300부터 다시 출발한다 그랬으니까. 그 용적률은 더 올려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으니까 특례가 적용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지금 용적률도 충분하니까. 오케이? 공장은 뭐 20층으로 짓고 30층으로 질 필요가 없잖아요. 네이버 본사도 아닌데. 그러니까 높이 짓는 거랑 용적률은 상관이 없어요. 층을 져서 높이 졌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지.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자, 절 보세요. 절. 보기 싫어도 다시 안 보면 되잖아요. 시험 합격하고. 아유. 제가요. 왜 강의를 시작하게 된지 아세요? 저도 강의를 한번 들어봤었거든요. 진짜로. 어렸을 때. 그러니까 대학원에 다니면서 강의를 듣는데 정말 교수님이 정말요. 되게 어렵게 배웠거든요. 못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도. 저렇게 재미없게 가르치지. 진짜 그랬었어요. 정말로. 근데 저한테 선배가 우연찮게 아르바이트를 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분이 이제 사법시험에 합격해가지고 가게 됐어. 그러니까 할 사람이 없으니까 저한테 해보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한번 하게 된 학교 다니면서 대학원 다니면서. 그런데 그때 느꼈던 게 저는 절대로 어렵게 가르치면 안 된다. 왜? 저렇게 가르치면은 안 된다. 근데 학생들이 듣고 나서 욕했겠죠. 네 강의가 더 어려워. 얘기의 주제가 뭐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농담이고 저는 제가 어렵게 막 스트레스 받아서 배웠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스트레스 받게 하고 싶지도 않고 사람이 여러 가지로 기여하잖아요. 뭐 춤으로 기여하고 막 예쁜 애들은 뭐 예쁜 얼굴만 봐도 너무 기분 좋아. 송중기 저 송중기 팬클럽이거든. 오죽하면. 그렇죠. 너무 좋아. 그렇죠. 걔는 얼굴만 봐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저는 얼굴 보면 짜증 나잖아요. 근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여러분한테 뭐 돈을 받고 가르치던 뭐 돈을 안 받고 가르치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이 부분에 좀 기여해서 여러분 좀 더 잘 합격할 수 있고 즐겁게 배울 수 있다면은 그것도 사회에 기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유재석이 뭐 나한테 월급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전기세만 내게 하지. 그래 안 그래요? 그래도 유재석 때문에 전기세 나온다고 런닝 오면서 욕하진 않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돈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제가 기여할 수 있는 게 좀 제가 봤을 때 남들보다 좀 잘 재밌게 가르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된 거예요.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약간의 사명감이 있어요. 약간의 아주 많이 없고 그래서 약간 많이 있으면 안 되고 많이 있으면 평생 해야 되니까 안 돼. 자 그래서 사람이 제가 항상 고민했던 게 그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내가 언젠가는 다른 사람들보다 잘 못 가르치고 저를 선택하는데 못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만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벽에 모칠할 때까지 하고 싶으면 하겠지만 자 그럼 이제 보세요. 개, 수, 농, 공, 취, 국이에요. 이런 개수농공치고 뭐라고? 이런 개수농공치고 이것부터 먼저 외우는 거예요. 이런 개수농공치고 이게 뭐냐면 건폐가 용적률의 원칙이야 특례야. 이런 개수농공치고인데 자 개고기 사서 먹었더니 맛이 뭐야? 100점. 수산물이 사러 갔더니 수산물이 어떻게 뛰어? 88 뛰어. 농공문화재 몇 띠가 살아? 7띠가 살아죠. 뭐하러 갔어? 1호로 가요. 1호로. 그렇죠. 공원구에서 이제 삼겹살 구우니까 뭐야? 60. 배가 어떻게? 빵빵. 신학지구에서는 뭐야? 사람들 모였으니까 뭐야? 60. 여기는 뭐야? 없죠? 국산 물건 많이 모여야 돼. 팔아야 돼. 끝. 다 외웠어요? 외울 수 있겠어요? 네. 그냥 왔겠어요. 여태까지 올라오면서.
뭐든지 암기시킬 수 있어요. 이 시험에 잘 나와요. 자, 그런데요. 제가 뭘 할 거냐면 문제를 잠깐 봐야 돼요. 1페이지에 문제 두 문제가 있어요. 그죠? 1번, 2번. 네, 문제. 이게 다 기출문제거든요. 예? 예, 기출문제예요. 풀 수 있나 볼게요. 1번 문제 보겠습니다. 국토의 개념이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됐어요? 맞죠? 문제 1번. 찾으셨어요? 문제 1번. 네, 프린트 1번. 용도지역의 지정과 변경은 원칙적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한다. 배웠죠? 관리지역 안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구진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결정 구진지역으로 본다. 모르죠? 모르잖아. 3번. 용도지역은 중복되게 지정할 수 있으나 용도지역은 중복되게 지정할 수 없다. 답은 3번이죠. 이 기출문제로 지문이 많이 나왔던 문제예요. 4번. 도관농자의 지정지 안에서는 뭐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추진한다. 모르죠?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의 한대는 40대 100. 그렇죠? 됐죠? 나머지 지문은요. 좀 이따 설명하면서 문제를 풀 거예요. 그럼 다 나와요. 예. 여러분이 다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 2번.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적률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준주거지기 용적률. 준주거지건 뭐 먹는 데죠? 오뎅. 다음 뭐야? 끝. 1번. 이렇게 푸는 거예요.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빨리빨리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보세요. 자연녹지 설치에는 도시계획이 유원지 몇 글자야? 몇 프로? 30. 밑에 공원은 20%. 상업지역에서 대지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조정할 수 있다. 모르죠? 좀 이따 할 거예요. 제1종 전용주거지역 생산녹지, 자연녹지, 계획관리지역의 용적률은 동일하다고 되어 있는데 보면 다 100%예요. 5, 6, 6, 5, 7 하지 말고 100, 150, 100, 250 그거 하잖아요. 그걸로 하면 똑같아요. 이거 나중에 찾아보시면 되지. 찾아볼 게 아니지. 옆에 있으니까.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는 개발진흥지구. 그렇죠? 개고기 사면 개나개니까 뭐야? 100 됐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요거 좀 이따 나머지 보기들 지금 궁금한 보기들 있잖아요. 그걸 정리해야 되니까 이제 교재를 볼 거예요. 또 지금 제가 어디까지 했냐면 95페이지까지 설명한 거예요. 찾으셨어요? 됐죠? 예.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세요. 거기 보시면 96페이지에 용도지역의 완화가 1번, 2번이 있어요. 그죠? 그 중에서 그 동그라미 2번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96페이지 동그라미 2번. 대지 제공 비율에 따른 완화란 말 있어요, 없어요? 있죠. 밑줄 그시고 기부 체납이라고 써요. 기부 체납. 여기 설명 하나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 여기가 이제 재건축하는 데야. 뭐라고? 재건축 아파트인데 재건축 아파트지 여기. 재건축 알아요? 에 어디? 96페이지 동그라미 2번. 찾으셨어요? 예, 이거 일단 체크만 하고 돼. 쉬워요. 예, 재건축인데 이 재건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재건축을 하면 건물이 높아져요, 낮아져요?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가 도로가 되게 비좁아. 그럼 재건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좁아져 안 비좁아요? 학교도 있어 없어? 있긴 있는데 학교가 부족하지. 그러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래요. 너 여기 학교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여기 그 재건축 부지에서 요만큼을 뭐라고? 요만큼을 학교 부지랑 도로 부지로 내놓으렴 하죠. 기부 체납이야 이게. 빡 승질나 안 나? 그럼 그러면 여기 있는 건물이 30동인데 3동을 날려버리라는 거야. 확 나야 안 나? 화가 확 올라오는데 그 대신 내가 용적률 올려줄게. 그렇죠? 그럼 내가 기부했으면 복을 몇 배로 줘야 돼? 2배는 줘야 돼. 그래서 200%인 거야. 이게 뭔지 알겠죠? 공공시설 제공하면 복을 2배로 주는 거지. 그래서 어디냐면 보세요. 대지지구의 제공에 관한 다음 지역 지구 또는 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가 그 대지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걸 기부체납이라고 한다고. 나라한테 주는 걸 기부라고 해요. 기부체납하면 당해 건축물에 대한 용적 해당 용적이 몇 프로? 200% 이하에 반해서. 그래서 현재 300%면 몇 프로? 600%까지 주는 거지. 그러니까 많이 기부하면 200%까지 주는 거고 많이 안 기부하면 150%도 줄 수 있는데 최대 맥스가 뭐야? 2배. 그러니까 기부하면 복을 몇 배 준다고? 2배 준다는 거야. 그래서 기업번에 보면 상업지역. 그죠? 도시 및 중앙형 정비법의 주택 재개발, 도시환경정비 사업, 재건축 이런 것들 할 때.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 할 때는 정비 사업할 때 보통 건물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키를 받고 살을 주는 거야. 알겠어요? 이거 기부체납이라고 하죠. 참고로 정비법 공부한 적 있는 사람들은 이거 있어요. 우리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 있어 없어? 여기 내용에 보면 없죠. 없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되게 가난한 동네거든요. 그래서 기부할 게 있어 없어? 줄 수 있는 게 그렇죠? 없어. 이 노래밖에가 아니라 없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안 돼요.
죽어요. 돈이 없어. 그 집 깡통에서 돈 빌어먹는 거 똑같아. 그래서 이거는 중앙경영 사업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정비 사업 중에 재개발, 재건축 같이 돈이 있는 거, 땅을 가지고 있는 것만 기부 체납이 가능하고 땅이 없으면 기부 체납을 못 하게 돼 있지. 오케이? 그렇게 하면 돼. 그렇죠? 끝. 네, 그다음에 또 뭐 할 거냐면 자, 96페이지 7번 시험에 되게 중요해요. 96페이지 7번 별표. 이게 뭐냐면 쌤, 제가 어떨 때 보면 토지 이용 계획을 딱 보게 되면 네? 토지 이용 계획에 보면은 용도 지역이 안 쓰여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독도. 그다음에 휴전선의 철원 그 지역 갔더니 그 예전에 제가 수업 시간에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뭐 그 가평 쪽이나 그 겨울연가 찍는 그 동네에 제가 땅이 있다 그랬는데 그 동네에 있는 사람이 철원까지 땅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거기 보니까 용도 지역이 없는 땅이 있는 거야. 경매로 잡혀 있는 그 공동담보 목록 중에서. 그러니까 그게 이 지역이 휴전선 인접한 지역이다 보니까 군사보호 지역이고 그래서 개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용도 지역이 미정됐을 경우에 있다 없다? 그게 예외적으로 집어는 있는데 용도 지역이 안 나오는 거야. 당황해, 당황 안 해. 그럼 부동산 업자가 당황하는데 당황하지 않고 가장 센 걸 받게 돼 있어요. 그럼 뭐야? 자연환경 보전 지역. 그래서 용도제 미정 지역 밑줄 그세요. 도관농자에 미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뭐 밑줄 자연환경 보전 지역.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용도제 미세분됐다고 돼 있죠. 미세분 밑줄 그세요. 미세분. 세분되지 않은 게 이거 또 있어요. 어느 지역 갔더니 용도 지역이 도시라고만 써 있어. 그럼 도시면 이게 무슨 도시인지 말해야 될까요? 주거 지역이 상업 지역, 공업 지역이 녹지 지역인지. 근데 공법에서요. 도시 지역 중에 용도 지역이 미정됐다는 건 개발하겠다는 거야? 당장은 개발 안 하겠다는 거야? 개발 안 하겠다는 거야. 실무에서 어떻게 되냐면 어느 지역이 도시개발 사업구역으로 지정되면 그냥 도시라고만 써 있어요. 구체적인 용도 지역이 세분돼 있지 않은 거죠. 아직 생각이 없는 거야. 개발할 생각 묶어만 놓고. 그러면 거기는 보존 녹지를 기준해요. 뭐라고? 보존 녹지. 자, 키워드가 뭐야? 보존. 오케이. 2대8. 뭐라고? 2대8 할아버지. 그 다음에 여러분 관리지역이라고 써 있어. 그게. 관리지역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관리지역이라고 했는데 미세분된 거죠. 보전 생산 계획 중에서 뭐야? 제일 센 걸 받으니까 보전 관리. 다 2대8이야. 2대8 할아버지. 2대8 할아버지. 2대8 할아버지.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에요. 건폐율 20% 용적률 80%인데 할 수 있는 게 뭐 있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할 수 있는 게 딱 두 개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게 조례 말고 법상에 있는 게 농가주택이 들어올 수 있다고요.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원래 있는 농가주택은 있어요, 없어요? 새로 짓는 거 말고 원래 있던 집. 그 다음에 얘네들 학교 다녀야 돼, 안 다녀야 돼? 초등학교 분교가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초등학교는 분교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기 마을 사람들이 다 없어진 분교도 폐교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뭐 그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뭐 할 수 있으니까 동네에 그 집이면서 뭐 이렇게 아이스크림 같은 거 팔 수도 있는 집들도 있었어요. 집하면서 가게 같은 거 하는 거죠. 그래서 냉동 창고가 있어 없어. 그렇죠. 빙그레가 없고 그냥 자기 집 냉장고에서 아이스크림 파는 그런 집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소주 같은 거 먹다 보면은 이제 농사 짓는 아저씨가 소주 다 먹어요. 반병만 먹고 가. 반병 먹고 자기 김치까지 킵하고. 시골이니까 가능하지. 소주를 다 막지 않고 막아놓고 반병 갖다 놓고 자기 김치까지 킵하고. 그렇죠. 예. 예, 그런 장면 같은 건 영화 같은 거 가끔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동네 그 정도는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자연환경 보전지에 거의 들어올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어. 예. 뭐 시골의 분교나 초등학교 농가주택 정도 들어올 수 있다. 그러니까 용도 지역이 미정됐을 때는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야, 아니면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 할 수 있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관리 지역은 뭐예요? 보전 관리, 녹지는 보존 녹지. 그러니까 다 키워드는 뭐예요? 보전이죠. 시험이 굉장히 잘 나와요. 잘 모르면 뭘 찍어야 돼? 보전을 찍어야 되는데 시험 문제 이렇게 나죠. 관리 지역이 미세분됐을 때는 계획 관리 지역에 OX, X. 용도 지역이 미정된 경우는 없다. OX. X. 휴전선은 뭐야? 미정됐단 말이에요. 그죠? 예외적으로 미정되는 거죠. 학교 안 다니는 애들도 있어 없어요? 17살에. 있죠. 안 다니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죠? 거의 학교는 다니지만. 그죠? 그죠? 근데 학교를 다닌다 해서 학원을 전제로 다니잖아요. 그런데 용도 지역이 미정된 애들 예외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우리 뭘 할 거냐면요. 그다음에 97페이지에 8번 도시지역의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라고 있어요, 없어요? 배제인데요. 이게 뭐냐면 첫 번째가 접도구역이란 말 있죠. 접도구역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거 볼게요. 접도라는 게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면 도로에 접한 구역이 접도구역이죠. 이렇게 길이 있어, 길. 여기다 가끔 여기 팻말이 있어. 여기부터 접도구역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가 이제 땅이 여기가 관리 지역이에요. 여기가 농림 지역이에요. 그죠? 여기가 이제 도시 지역이에요. 도시 주거 지역.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접도구역이 지정되면요. 접도구역이 지정되면 5m까지는 건물을 못 져요. 왜? 이 도로가 이제 침식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접도구역은 도로가 확장될 확률이 높아요, 안 높아요? 높으니까 여기를 갖다 5m를 띄고 건물을 쳐야 돼. 그래서 접도구역 되는 지역은 내가 땅을 살 때 이거 접도구역이니까 땅 좀 값 좀 빼줘 이렇게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그런데 이 지역이 만약에 여러분들 서면 다 접도 지역 아니야. 근데 5m 뛰어 그냥 그냥 짓거든요. 왜? 도시는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걸 뗄 수가 없어요. 토지를 집약적으로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도시는요. 도로를 확장할 일이 거의 없어요. 왜? 땅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 지역에는 접도구역 행위 제한을 받지 않는 거야. 그럼 지나가다가 쭉 가다가 갑자기 건물이 붙어 있지 않다가 갑자기 건물이 붙어 있으면 여기는 토지 이용 계획 띄워보면 뭐야? 용도 지역이 도시 지역인 거야. 알겠습니까? 고속도로는 25m. 고속도로 보면 옆에는 바로 건물 없죠. 25m 뛴다고. 외우는 방법은 뭐예요? 55, 25. 이거 외우지 마세요. 하여튼 접도구역, 도시 지역은 접도의 행위자를 받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땅을 샀는데 이게 관리 지역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용도 지역이 바뀌면 도시계획상 도시 지역이 바뀌면 땅값이 확 뛰는 거지. 왜? 접도 제한을 안 받으니까 여기다 확 붙여가지고 건물 질 수 있어 없어? 있다는 거지. 알겠죠? 네, 그 얘기예요. 접도구역. 알겠죠? 도시는 땅값이 비싸니까 접도 제한을 받는다 안 받는다. 청담동 뭐 이런 데 접도구역 제한 받으면 땅값이 얼만데 말이 안 되지. 그죠? 그다음에 그 또 하나 뭐 했냐면 그 농지법에 따른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는 게 있는데 자, 쳐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농지라는 게 농지법의 농지는요. 지목을 중심으로 판단하지 않고요. 실제로 이용하는 것들을 갖다가 현황을 갖고 판단해요. 서울에서 자 이렇게 서울에서 서울 이렇게 서울에 있는데 여기 강북 강남인데 이 강남구에 보면 역삼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역삼동. 예, 역삼동 다 알지 뭐. 역삼동에 있는데 역삼동에 그 땅이 있었는데 실제로 어떤 사람이 농사를 졌어요. 농사를 여기서 제대로 농사만 진 거야. 역삼동에서. 그러니까 옆에 막 빌딩 들어오는데 그냥 농사 짓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지목은 대구거든요. 그 도시 지역이야. 주거 지역이거든요. 근데 뭐야? 농지야. 세금을 안 내요. 왜? 농지니까. 실제로 3대째 농사를 짓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땅을 갖다가 평당 7천 정도 된다고 치고 갑자기 분위기 싸해. 그죠? 근데 그냥 파 심는 거야 그냥. 이 사람은 땅을 태어나서 한 번도 팔아본 적이 없어. 왜? 수용당했지 대부분. 파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사업을 하면 보통 망해요 안 망해 이러면? 망하잖아요. 그 땅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롯데캐슬이 샀거든. 예를 들어서 롯데건설이 샀어요. 그럼 이걸 7천만 원에 샀다고 치자.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알겠어요? 평당. 그럴 일 없겠지만 한 2, 3천에 샀다고 칠게요. 사면 이 땅을 농지로 이용하겠어요? 그러니까 도시 지역에 있는 농지는 실제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는 게 있어요. 원래 농지 취득하려면. 그 자격이 있어야 되겠어요? 농지로 이용할 상황이 거의 돼야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농지증을 요한다 안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시 지역의 농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단이라고 돼 있어요 없어요? 다만 녹지 지역의 농지로서라고 돼 있어요 안 됐어요? 여러분 녹지 지역의 농지라는 건 뭐냐면요. 아까 생산 녹지 있었어 없었어요? 방울토마토. 거기는 원래 농사 짓는 데야 안 짓는 데야 방울토마토. 짓는 데지 방울토마토는. 그죠? 녹지 지역은 농지로 사용할 수 있을까 없을까 원래? 있잖아요. 주거지역이 아니니까. 그래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들어가는 땅은 농지증이 필요 없어요. 근데 녹지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야?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뭐야? 농지증을 필요로 한다. 별로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이해는 가죠. 근데 이해는 가는데 짜증나니까 그냥 모르는 걸로 하고 시험에선 8번은 잘 안 나와요. 7번이 맨날 나오기 때문에 그걸 잘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알겠지요? 네. 그래서요. 그렇게 설명했고 그 다음에 또 들어가야 될 게 뭐냐면 다시 어디로 들어가냐면 교재 82페이지 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82페이지 일단 보고 제가 저하고 뭘 했냐면요. 지금 프린트에 보면 말입니다. 핵심 3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핵심 3. 프린트의 핵심 3. 요걸 볼 거거든요. 볼 건데 그 전에 지금 제가 핵심 4 설명했죠? 그죠? 예, 그럼 이제 핵심 3을 설명할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거기 그 용도지역들이 지정 특례라고 돼 있죠. 82, 84쪽이라고 돼 있고 교과서부터 먼저 읽어볼게요. 82페이지 하단에
먼저 읽어봅니다. 자, 매립 목적이 이웃 용도지역과 동일한 경우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전에 여러분들이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농림지역을 갖다가 도시지역으로 바꾼다든지 그러려면 뭘 해야 되냐면 도시군 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돼요. 기초조사하고 주민의 의견 청취하고 지방의 의견 청취하고 입안을 하고 협의하고 심의하고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결정하고 여기는 앞으로 뭐야 상업지역이다라고 뭐야 고시를 해줘야 돼요. 지형 도면에다 토지 이용 계획에다 표시를 해주거든. 그러면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1년이 걸려 1년. 되게 짜증나 안 짜증나? 짜증나죠. 그래갖고 예를 들어서 이제 보세요. 우리나라 땅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뭐 정 회장이라는 사람이 정주영 회장이라는 사람이 내가 바다를 메꿔 갖고 육지를 만들겠습니다. 우리가 쌀이 부족하니까 뭐 당진 뭐 이런 데다가 그래갖고 서산에다가 간척지를 만들어요. 나는 새만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간척지를 만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바다를 메꾸잖아요. 그럼 바다를 메꾸는 사업이면 큰 사업이야, 작은 사업이야? 큰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갖다 우리는 공유수면 매립 면허 또는 허가라는 걸 받아요. 인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작은 일이야, 큰 일이야? 큰 일이니까 환경성 검토고 다 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걸 바다를 메꿨을 때 여기가 도시지역이고 여기도 도시야. 그럼 이웃한 용도지가 같아요, 안 같아요? 같으면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고시만 하면 된다 그 얘기예요. 묻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볼게요. 공유수면 뭐라고? 바다만 해당한다. 바다 밑줄 그으세요.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에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과 같으면 그 도시군 관리 입안 및 결정 절차 없이 밑줄 그으시고 1년을 번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 매립 준공구역은 그 매립 준공의 인가일로부터 이와 이웃하고는 용도지역 지정된 것으로 본다.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검정고시를 맞추면 고등학교 졸업한 거 동일한 거로 본다. 그렇게 하고 똑같아요. 알겠어요? 원칙이야, 특례야? 특례가 되는 거죠. 근데 이 경우 관계 특방 특특시 군수 있어요, 없어요? 관계 특특시간 군수가 여기 만약 군산이면 지금 새만금은 군산이거든요. 그럼 군산시장은 이 땅이 용도지역이 궁금해 안 궁금해 사람들이? 고시해줘야 돼 안 해야 돼? 고시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만 해요? 기주, 지입, 협심, 결정까지만 뭡니까? 의제하는 거고, 그죠? 고시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왜? 용도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게 뭐냐면 그 핵심 3에 보면요. 프린트에 지정 특례에 보면 첫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을 절약하자, 거치지 않고라고 돼 있죠? 그래서 1번 그림 보세요. 1번 그림에 지금 검은 그 부분이 그 바다를 메꾼 지역이에요. 알겠습니까? 동그라미 1번 지역이 뭐냐면은 원래 있는 도시, 항구 도시 지역이죠. 그럼 거기를 바다를 메꿨죠. 근데 목적이 뭐예요? 신도시 건설 목적이죠. 그럼 같아요, 안 같아요? 용도 지역이. 같아요, 안 같아요? 이웃하고. 같을 때는 이웃 지역으로 지정된 거로 간주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 서산군수는 고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을 벌어, 안 벌어? 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검정고시를 마치면 그냥 졸업 합격증만 주면 뭐예요? 그냥 고등학교 졸업한 걸로 치자. 라고 이제 왜냐면 이 공유수면 매립 바다 메꾸는 일이 만만치 않잖아요. 인허가 받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것까지 또 거쳐야 되냐? 귀찮아. 빨리빨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빨리빨리 할 수 있으니까 1년을 벌자는 거죠. 기주지입을 안 해도 된다. 그죠? 근데요. 교재 83페이지 양가로 2번 보세요. 찾으셨죠? 자, 매립 목적이 이웃 용도지역과 다른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자, 공유수면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한 용도지역과 다른 경우에 및 그 매립구역이 걸쳐 있을 때는, 그죠? 그 매립구역에 속한 용도지역은 밑줄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해야 한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1년을 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어떤 경우냐면 우리 프린트 그림 보면요. 지금 2번 그림 보세요. 2번. 그죠? 핵심 3의 2번 그림 있어요, 없어요? 거기 보면 농림지역이죠. 원래 있었던 데가 농사짓던 데인 거야. 근데 농사짓던 데에 바다를 메꿔서 거기는 공단을 조성하나 신도시를 만든다는 거죠. 그럼 같아요, 달라요? 다를 때는 묻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카풀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어디로 가? 창원으로 가고 나는 뭡니까? 대구로 가. 그럼 카풀 해 못해? 못하니까 따로 표 끊어야 돼, 안 끊어야 돼? 끊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주, 지입, 협심교가 1년에 가지고 번다, 못 번다? 못 벌고 그냥 생차로 다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면 3번 봐봐요. 3번 그림은 자 봐요. 내가 신도시 건설 목적이죠. 근데 신도시 건설 목적인데 지도가 어떻게 몰려있냐면 여기가 바다를 메꿀 거예요. 근데 여기 메꾸는 지역이 요만큼은 도시야. 요만큼은 뭐야? 농림인 거야. 근데 여기는 뭐야? 신도시를 만들잖아요. 그럼 걸쳐 있어요? 애매해, 안 애매해요? 애매하면은 그렇잖아. 이 사람이
대구를 가는 게 아니라 경산을 간대. 그럼 대구 같은 데 같이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애매할 때는 어떻게 된다? 표를 따로 끊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렇죠? 다를 때는 애매할 때는 뭐다? 걸쳐야 기주지 협심을 가지고 거쳐야 된다, 안 거쳐야 된다? 거쳐야 된다는 거야. 그럼 이걸 정리해 보면 되죠. 같은 경우만 묻어가고 같지 않거나 애매하면 못 묻어가. 끝. 알겠죠?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이 부분이 지문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문제에서 아까 어디 있었냐면 문제 1번에 2번인데 좀 이따 설명해 드릴 거야. 지금 하지 말자. 힘드니까. 예. 좀 이따.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또 그 교재에서 83페이지 보세요. 83페이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예. 거기 2번에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 지역 등의 의제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거기 1번에 도시 지역으로 결정고시 의제라고 되어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여기 항만법에 항만구역으로 도시 연접한 공유수면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보세요. 이 바다에 있어요. 바다에 항만이라는 것은 뭐냐면 부산 항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부산항에 이제 우리 항구에 그 배가 입항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바다는 용도 지역이 있어요, 없어요? 바다는 용도 지역이 없어요. 근데 바다의 항구 도시 이 지역은 부산은 여기 뭐예요? 용도 지역이 도시 지역이죠. 그럼 바다에 배가 빈발하게 왔다 갔다 해야 안 해요? 하죠. 그럼 여기는 관리를 해줘야 돼, 안 해야 돼? 이 바다의 앞부분은. 그렇죠? 앞부분은 관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항만법에 든 항만구에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공유수면 바다예요. 알겠어요? 근데 도시지역 연접한 바다는 배가 빈번하게 들어오니까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뭐야? 도시지역으로 고시된 걸, 지정 고시된 걸 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바다에는 지형도면이 없잖아요. 그래서 해도에다가 표시하게 돼 있어요. 법에. 해도의 몇 미터까지는 뭐야? 우리가 도시지역으로 본다, 안 본다? 본다는 거죠. 펜스 쳐가지고 여러분들 해수욕장 가면은 그 부표 같은 거 있는 것처럼 여기까지는 뭐다? 관리 범위다, 아니다? 관리 범위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촌어항법이 뭐냐면요, 물고기 들어오는 데 있죠. 근데 물고기 들어오는 데인데 여기가 뭐예요? 뭐라고 연접해? 도시지역이랑 연접하면은 키워드가 도시지역 연접이에요. 그러면 도시지역 연접하다는 건 뭐예요? 배가 많이 빈번해요, 빈번하지 않아요? 빈번하니까 거기는 뭐다? 그 바다도 도시로 본다는 겁니다. 알겠죠? 네, 그 다음에 4번의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부터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택지개발 촉진지구. 자, 지나가다가요, 여러분들. 보통 택지개발 촉진법이 뭐냐면 옛날에 토지공사가요, 아파트를 질래니까 땅을 빨리빨리 밀어버려야 돼, 안 밀어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있는 지역에다가 갑자기 여기는 택지개발 예정지구입니다라고 팻말을 하나 붙여버려요. 그리고 보상 받으러 가고 나가라 그러고 내년부터는 경작하면 죽여버릴 줄 알아,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여기서 플랜카드가 붙죠. 조상 대대로 지켜온 땅 우리는 어디로 갈 만이냐. 토지공사는 각성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지나가다가 여기가 이제 농사 짓는 데예요. 그럼 농림지역일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택지개발 예정지구라고 지정되면 뭐가 주공아파트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지나가다가 아 저기 택지개발 지구입니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뭐야? 기주지 협심 교육을 안 해도 아 여기 아파트 들어오겠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시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택지개발 지구는 뭐예요? 어차피 도시가 아니라도 도시가 될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시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고시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택지개발지구는 도시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거로 본다는 거죠. 결정 고시된 거로 본다는 거죠. 오케이? 왜? 상식적으로 사람들은 택지개발지구는 도시라는 걸 아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법으로? 택지개발 촉진법으로. 자, 그 다음에 자 거기 3번에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산업단지라고 돼 있죠? 산업단지인데요.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의 산업단지는요. 뭐가 있냐면 국가산업단지가 있고요. 일반 산업단지가 있고요. 도시첨산산업단지가 있고 그 다음에 준산업단지랑 농공단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이 제일 많이 보는 게 국가 일반 도시첨단산업단지인데 그러니까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은 산업입지, 산업단지인데 산업단지가 아들이면 큰아들, 둘째아들, 셋째, 넷째, 막내까지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5개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의 종류는 우리나라 법에 몇 가지? 5개의 단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잠만 자야 돼요? 일도 해야 돼요? 일도 해야 되니까 국가가 공단을 조성해요.
국가 산업단지 공단을 조성하거든요. 공단이란 게 모여 있어야 돼요? 아니면 떨어져 있어야 돼요? 신발 하나를 만들래도 신발 끈 만드는 공장이 있어야 돼요. 그 신발 밑창 만드는 공장, 우레탄 만드는 공장 한 15개, 16개의 공정이 이루어지면서 해요. 하다 옷을 하나 만들래도 뭐가 있어야 돼요? 단추 공장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렇지 않나요? 그죠? 예. 그래서요. 그럼 이렇게 국가 산업단지를 만들어 주거든요. 아까 국산 물건 많이 팔으라 해서 만들잖아요. 그럼 지나가다가 여기는 뭐 성문 국가 산업단지입니다라고 예정지야. 근데 거기 막 논 있고 뭐 밭 있고 아니면 산 있고 그래도 뭐 좀 있으면 공업 지역이 돼야 안 돼요. 되니까 국가 산업단지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뭐다? 도시로 본다 안 본다? 도시로 본다는 거죠. 근데 국가 산업단지, 일반 산업단지, 도시 첨단 산업단지까지는 도시로 보는데 준산업단지랑 농공단지는 도시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답은 항상 농공단지야. 농공단지는 산업단지가 아닌 게 아니라 산업단지 중에서 도시로 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들들이 있는데 큰아들, 둘째아들, 셋째, 넷째, 막내아들인데 큰아들은 의사, 둘째아들은 뭐 교수, 셋째아들은 저기 회사, 대기업 회장. 우리 아들들은 다 잘 됐다. 근데 얘는 조폭, 실성파, 실성사이다만 먹고 뭐 이런 친구들 이렇게 해가지고 나눴어. 그 잡혀간다. 이 동네는 그런 동네지. 서울에서 이런 말 써도 안 잡혀가는데 그렇죠? 예, 지나가다가 바로 이제 1층 내려가다가 점심 먹고 가다가 많이 먹었냐 그러면 더 먹으라 그러면 어떡해. 나는 그게 아까울 것 같아. 피 흘리는 것보다 내가 먹은 거 떨어지는 거. 자, 그래서 산업단지 자체를 모두 도시로 본다 그러면 안 되고 산업단지에서 농공단지는 포함한다, 제한한다. 제한한다. 오케이 됐죠? 예, 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하고 자 거기 5번에 전원개발구역에다 전원개발사업구역이라고 돼 있죠. 이 전원 얘기가 아니라 원자력발전소 얘기하는 거야. 원자력발전소가 들어오면 여기는 뭐야? 전기를 만드는 공장이잖아. 원자력과 화력발전소는. 그래서 거기는 뭐야? 도시로 봐야 돼야 말이야. 도시로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수력발전소는 포함해 제외. 수력발전소는 공장이 아니라 자연력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로 보는 거예요. 그냥 뭐라고? 물로 보여요. 그래서 외울 때는 어항택산전으로 외웁니다. 그래서 어항도 택산전, 어항도 택산전은 뭐예요? 도시로 이렇게 외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어는 뭐예요? 어항구역과 항만구역이 뭐에 연접해야 돼요? 도시에 연접하고 택지개발지구, 산업단지, 전원개발구역. 산업단지 중에서 농공단지는 포함해요, 제해요? 전원에서 물은 빼요, 안 빼요? 물은 빼죠. 그래서 이런 거는 딱 봐도 다른 법으로 해도 딱 봐도 도시로 본다, 안 본다? 본다는 거죠. 그렇죠? 알겠죠? 그 다음에요, 83페이지에 이번에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의제라고 양가로 의견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뭐냐면, 토지 중에서요, 가장 애매한 땅이 관리지역이죠. 그죠? 관리지역에서, 이 땅이 관리지역이야. 관리지역은 난개발될 염려가 많아요, 안 많아요? 난개발될 염려가 많기 때문에 여기 조금 큰 산이 하나 있고요, 조그만 산이 하나 있고, 이 작은 논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게 개발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관리지역에서 요걸 갖다가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해버려요. 이건 무슨 법이야? 국회법이야? 농지법이야? 농업진흥지역은 여기는 농림지역이 된 거야.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를 갖다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해버리면 여기는 이제 관리지역이 되는 거야? 농림지역이 돼버리는 거야? 농림지역. 그러니까 이거 간단해요. 외우는 방법이. 일반인이야. 근데 집에서 놀고 있어. 우리 아들이 21인데 대학도 안 가고. 갑자기 군대에서 영장 나와요. 그럼 내일부터 뭐야? 군인. 알겠죠? 그러니까 애매한 땅이니까 뭐예요? 국가가 난개발될 묘였으니까 농림부에서 농업진흥지로 지정되면 개발해요? 못해요? 못해. 절대 농지도 개발 못 해버리는 거야. 국가가 이제 관리지역이 난개발될 묘가 많으니까 미리 뭐예요? 농림부.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산이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산지관리법상 무슨 산지? 보전 산지로 지정하면 개발해요? 개발 못해요? 개발 못하는데 이 산이 커요? 작아요? 크잖아. 큰 거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보내고 요 작은 거는 농림지역으로 보내는 거야. 농사나 져라 이렇게 해서. 알겠죠? 이렇게 보내주세요. 그래서 거기 볼게요. 관리지역에서 밑줄 그으세요. 관리지역. 애매한 땅이죠.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로. 즉 영장이 나오면 얘는 뭐야? 내일부터 군인이 아니야. 군인이 된다는 거예요. 관리지역 산림중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사를 지정된 지역은 이 고시에서 큰 산은 어디로? 자연환경보전지역. 작은 산은 농림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거 본다. 그럼 알려줘요. 이건 농림지역으로 간다. 그러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잖아요. 그럼 다시 뭐야? 관리지역으로 환원되는. 제대했으면 뭐야? 환원되는 거잖아요. 택지개발지구가 해제되면
다시 농림지역으로 환원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한 장 넘겨보시면요. 4번에 용도지역이 환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외우실 필요 없고 환원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원상태로 돌아온다.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원상태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군대에서 제대하면 다시 일반인이지 뭐. 그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 땅이 관리지역에 있는데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됐다. 망했어 안 망했어? 망했죠. 농림지역이 된 건데 그게 해제됐다. 그럼 좋아 안 좋아? 좋은 거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건 원칙이야 예외야. 예외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거 이제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할 거냐면요. 뭘 하긴 하겠죠. 교재 98페이지서부터 이어서 설명할 겁니다. 알겠지요? 예, 그림을 설명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